대표 후보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순번 순으로 순번이 깡패거든요 여기서는. 강유정 9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K 문화 콘텐츠 문화자산 전문가 강유정입니다. 네, 자, 9번이라고 말씀하셔야죠. 네 9번입니다. 번호 중요합니다. 10번. 네. 네, 10번 한창민입니다. 강한 복지국가를 이끌 신진보 정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윤 12번. 네, 세상을 고치는 참의사 12번 김윤입니다. 김윤 TV 구독과 사랑해요. 교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저기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사 정원 누려야 된다고 하시던 분인데 몰랐어요 저도. 두 분 다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저희 고정 패널이셨는데 자 13번. 예, 13번 폐쇄적 지역주의 아웃 대구 경북 대표 정치인 임미애입니다. 자 앞선 번 분들이 지금 행사가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래서 앞선 분들은 다 저희가 섭외가 다 안 됐고 자 9번부터 섭외가 됐습니다. 앞선 분들이 섭외가 잘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얼마 안 돼서 더군다나 그 사이에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해서 더불어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라이벌이 나타나서 조국 혁신당이 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시선을 다 뺏어가지고 저희 좀 쫄았지요. 우리 후보들 훌륭하다. 임미애 13번 후보 네. 본인 지금 아슬아슬해요. 네, 처음에 당에서는 안정권이라고 배정을 해줬는데 보통은 안정권이죠. 네, 대표님도 나중에 축하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었거든요. 보통은 안정권이죠. 더불어 시민당 시절에도 17명 됐고 그렇죠. 과거에는 뭐 20번 이상 됐고 근데 이제 비례 정당 나오고 나서는 한 17번 정도는 안정권이다라고 들 했죠. 네. 근데 지금 13번도 안정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예. 맞습니다. 12번 김윤 후보까지 살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더불어민주연합이 늦게 출범했고 네네. 후보들도 이제 여러 영역에서 왔고 소개가 잘 안 돼서 누군지 잘 모릅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분들 말고 어떤 분들이 쭉 있는지. 저는 어제 말하자면 처음으로 제대로 모여서 얼굴도 처음으로 서로 모였어요? 네. 그렇죠. 다 모여서 이제 선거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했는데 예. 저는 1번 서미화 후보님이 딱 소개하시면서 이를테면 장애를 가진 분이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변하실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온몸으로 보이는 세상을 따로 가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좀 플랫폼 정당, 큰 정당들이 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렇죠. 사회 각계 가층에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것만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저희가 분과를 좀 나눴더니 모든 분과가 다 차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직능별로 다 있다. 맞습니다. 직능별로 그리고 해야 될 주제별로 그래서 그 면목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전문가분들이 모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백승아 후보는 현직 네. 교사에서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그런 화제성이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아마 지금부터는 잘 알려질 것 같고요. 비록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우리 사회를 더 진보시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수십 년을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보이는 만큼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소리를 사실은 라디오 인터뷰 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실물 영접은 처음이고. 네. 뉴스공장에 많이 나왔었어요. 네, 예전에. 저기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네, 문제 네. 있었을 때 매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 현안을 이야기할 때 이 목소리를 늘 들었습니다. 저는 네. 20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농촌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기도 하고 네. 더불어민주연합에 이렇게 늘 현장에서 이 목소리를 내줬던 분들이 비례연합 이 순위에 쭉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후보들이라면 뭐
쫄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을 어제 좀 가졌고요. 특히 처음 만나서 봤더니 네, 그리고 맞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의 대표 정치인들이 3명이 이번에 그 음. 후보에 들어왔어요. 네. 저는 13번이지만 22번에 그 30년 넘게 농사를 지었던 조원희 후보가 22번에 죄송하지만 있고 그건 안 됩니다. 그래도 저희 당선시켜야 된다는 목적으로 뛰면 그 음. 목표를 갖고 뛰면 저희 지지율도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창민 후보는 네. 노무현 노사모 시절에 예, 처음으로 그 정치에 네. 근처에 왔다가 유시민 작가를 잘못 만나가지고 엮여서 20여 년간 예, 원내에 계시다가 드디어 지금 차례가 온 겁니다. 드디어. 저는 뭐 그냥 해야 될 일 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이 보석 같은 삶이 이번 선거에서 가려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함께 국회에서 22대 국회 좋은 민생 국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개혁당이었던가요? 그러니까 네, 20개의 개혁국민정당이었습니다. 20개의 삶이 저희는 다 따로 있는 겁니다. 30개의 삶이 따로 있고 이 하나하나가 삶의 지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꼼꼼히 보신다면 이 명단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 끝에 이 20개의 삶을 모셨구나. 이 20개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창민 후보는 제가 짠해가지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물론 임미애 후보도 짠합니다. 경북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셔서. 근데 한창민 후보는 여기저기 또 돌아다녔거든요. 부유하는 삶. 왜냐하면 이제 노사모로 출범해가지고 그때 후단협이라고 그 노무현 대통령을 네. 후보에서 밀어내려고 했던 네, 국민 네. 후보를 밀어내고 밀어내려고 정몽준하고 했던 단일화라고 했었죠. 그 세력이 있었죠. 그때 등장했던 시민사회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원외에 정당을 만들어서 노무현을 밀어 올리자라고 하는 국민정당이었습니다. 개혁국민정당, 네, 일명 개혁당이라고. 개혁당이라고 불렀죠. 저희 그때 당원이었는데. 그때 그때 같이 했어요. 그렇죠. 그때 유시민 작가가 꼬셔가지고 그때 이제 초기 노사모 분들이 예. 민주당 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많았어요. 민주노동당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짱돌을 같이 들었지만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았던 당시에 30대, 40대, 지금은 이제 5, 60대 된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꿔보자 해서 노사모에서 활동을 하고 다시 민주당이 퇴행적으로 가니까 개혁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민 후보를 지키자 이러면서 이제 유시민 작가 그때 문성근 예전에 이제 문장님이라고 하는데 명계남 선생님 등등 해가지고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대선을 거의 치렀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참여정당도 만들었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가 흘러 그때 왜 노회찬 네, 노회찬 의원과 같이 정치활동을 했죠. 통합진보당으로, 예. 통합진보당 만들었다가 정의당이 됐다가 이제 정의당이 내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구나 떠났다가 노무현 재단에 갔다가 사회민주당 만들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명 노마드죠. 그러니까 네, 알고 보니까 굉장히 예. 당이 많아졌더라고요. 열린민주당까지, 그러니까. 열린우리당까지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쭉 길을 걸어오다가 노회찬 대표님하고 함께 길을 걸어오다가 지금 사회민주당 두 분이 꿈꿨던 북유럽 복지국가의 당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당선권 가져왔습니다. 당선권까지 와서 이제 예전에 해뜰날에 예, 해뜰날에도 나오셨죠. 네. 그러고 보니 세 분이 고정이셨네. 네. 오늘 이 자리에.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깜짝 놀랄 후보가 김윤 후보입니다.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비례대표 하시는 분들이 네. 연락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거나 네. 원에서 그런 활동하신 분들이 아니면 당에서 연락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뽑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김윤 후보는 본인이 연락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당의 추천으로 지금 비례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시민 사회가 추천하는 국민 후보 경선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락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번에 김윤 교수, 김윤 서울대 교수 평상시에 그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내왔던 의사니까 우리가 한번 모십시다 한 게 아니라 네. 아니 뭐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뭐겠어요 여기에 연락도 안 갔죠 한 번도. 네, 연락 아무도 안 주셨습니다. 그 서울대 교수 던지고 나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네. 왜 그런 결정하셨어요? 어, 그 일반 네. 지원하신 거예요 일반 지원을. 이제 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고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려면 제가 가진 전문성으로 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우리 체계를 개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였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을 지지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전문가로서 네. 본인 영역에서.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에 이었는데 그동안 그러면 의료 체계를 개혁하고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뭘 해왔나를 보면 사실 좀 실망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그 실망도 알겠고 네. 그 전문 영역에서 민주당 비판받아야 할 지점도 있고 한데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네. 제가 왜 그런 하려고 걸- 하는 역할은 들어가서 민주당 내에서 매기 역할을 하겠다. 매기. 민주당이 알겠는데 현실에 왜 안- 본인이 네. 그걸 하려고 하시냐고요. 제가요. 예. 첫째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순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버릴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뭐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원래 내 게 아니었으니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이 시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지금이 뭐 이제 제가 교수 전문가로서 이 역할을 하는데 의사들한테 너무 미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러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들어가서 정책과 정치를 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지금 하는 최근 예. 이제 의대 정원 대통령과 의대 정원 국면에서 워낙 오래 전부터 이제 그 의사 정원 주장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평소보다 더 분위기 안 좋겠죠 의사들 네. 사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김윤 때문이야 뭐 현 정권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근데 이 상황이라면 내가 아예 국회로 가버릴까?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볼까? 네. 법안도 만들고 예. 평생 동안 이거 연구해 왔으니까 뭐 그런 이제 의욕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전문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 이제 뭐 그 정부가 현실도 있고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어도 저를 안 끼워줄 거고 저한테 그렇지. 무슨 연구를 하라고 기회를 주지도 않을 거고. 묻지도 않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의사협회가 저한테 정치를 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의사협회에서 맨날 징계한다고 하는 분이거든요. 징계 대상 1호로 맨날 올라가시는 분인데 자 강유정 교수님은 왜 나오셨어요? 일단은 뭐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이 됐지만 그러면 제가 어제 좀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재밌다기보다 가령 이성규 씨 보도에 대한 의견 지시 행정 지도가 방심위에서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이제 출사표 연관이 되는 건데 제가 함부로 멋대로 그리고 무시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이 행정 지도가 언론이 보도를 잘못한 거지 소스를 흘린 피의 사실 공표와는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이냐? 공인의 사생활 침해를 한 것만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가장 문제적인 게 뭐였냐면 왜 공인을 이들이 회의에서 당신들끼리 이야기해서 이분이 유명인이 아니라 공인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릴까? 라는 게 여기서부터 디테일에서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방식이 결국은 사생활을 보도한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유권 해석을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공인이란 영역을 유명인과 혼용했을 때 일어났던 피해 사례가
또 한 번 또 유명인을 공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출발이 가장 저한테는 김윤아 씨가 내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공포를 얘기했다가 여당 대표에게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폭언을 듣고 그 예술가들이 문화인들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세상 공포스럽게 공포 정치로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좋다. 그럼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게 직접 이제 가서, 시작이었습니다. 직접 네네. 들어가서 방안을 해보자. 네. 자, 우리 임미애 후보님은 정치를 이제 평생 해오셨으니까 예, 남편과 함께 마무리로 지금 선의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파이를 키워가는 조국 혁신당 경쟁해야 되는 건 맞죠. 지역구에서는 조국 혁신당 덕분에 투표장에 안 나올 분도 나오겠다. 근데 조국 혁신당은 지역 후보가 없으니까 그 표가 어디로 가겠냐. 이런 얘기들 있고 분명히 네, 플러스라고 맞습니다. 예, 플러스라고 생각들 합니다. 근데 이제 비례는 경쟁해야 되잖아요. 네. 뭐라고 하시겠어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 저는 저희 당의 그 비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늘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이 푸르게 되어 있는데 대구 경북만 유독 빨갛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빨갛죠.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구 경북에 민주당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26년 지방선거에 골목 정치인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매번 경북 때문에 졌다가 아니라 경북 덕분에 이기는 대통령 선거 우리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교두보 확보 필요하다. 내가 이런 교두보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열린 거예요.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이 세 사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지역구를 돌파하기 어렵다면 전국에 계신 지지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주심으로 해서 이 대구 경북에 이 교두보를 파란 나무로 확실하게 심을 수 있다. 당신들의 한 표가 대구 경북을 뚫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앞으로 한 3주 남짓 남았는데 한두 번 더 모시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예. 저도 지금 한마디 할게요. 하고 싶어요. 비례 후보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이제 경쟁하는 것처럼 되는데 저는 둘이 확장을 다 해가지고요. 예, 우리 반윤석열 전선의 민심 65%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장해 나가자. 네, 예. 그래서 둘이 싸우지 말고 예,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다가 조금 더 조국 혁신당 응원하려고 가셨던 분들도 좀 돌아와주고 돌아와주고. 예, 조국 혁신당이 지금 중도층의 민심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의존하지 않고 더 넓혀가지고 예. 65%로 정말 우리가 정말 투표로 촛불혁명을 이번에 다 함께 만들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간 분들은 돌아오고 조국 혁신당은 중도로 가라. 같이 넓히자. 제가 거기에 딱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한참희 후보님 말 받고 네. 묻고 더불어로 갑시다. 네, 묻고 더불어 갑시다. 무조건 더불어로 몰빵해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